이성계에 의해 수시 중이 된 정몽주는 끝까지 개민수전을 원하는 정도전을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개민수전이란 만백성 모두가 토지를 갖게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본디 정전제로서 땅을 우물정자로 총 9등분하여 외곽의 8땅은 사전이라 하여 백성들이 가지고, 가운데의 땅은 공전이라 하여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 농지가 반듯한 네모로 나올 리가 없을 뿐더러 모양과 토질이 각각 다르니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도 다를 건 뻔한 것이기에 누구나 다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크기가 똑같은 땅을 각자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집마다 남자 또는 여자들이 선천적으로 약해 힘이 없거나 병에 걸려 누워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변수와 함께 노동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그저 현실 불가능한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몽주와 정도전은 늘 이것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이후 정몽주는 개민수전을 원하는 정도전이 없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성계를 만난 뒤 급진적인 토지개혁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또 다른 난세를 만들 뿐이니 과전법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과전법이란 왕권을 강화하고 토지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것으로,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한 뒤 관리들에게는 그저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주겠다는 것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직책이 끝나거나 죽으면 다시 국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전법을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제안하였으나 이성계는 정도전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며 난색을 보이자 정몽주는 현실성 없는 개민수전이 아니라 자신이 제안하는 과전법을 시행한다면 본인도 그 대업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성계는 전부터 늘 정몽주와 정도전을 좌우에 같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에 그의 제안은 눈을 번쩍 뜨게 할 정도로 너무나 달콤하였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방심하게 한 뒤 그의 주변을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을 짠 것인 줄도 모른 채 이성계는 사대부의 중심인 정몽주가 자신의 편으로 오겠다는 소리에 주저없이 과전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이 세워지기 2년 전 1390년, 이성계는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전국의 토지 문서를 불태워 없앤 뒤 과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가난한 백성들도 흰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쌀밥을 이성계가 준 밥이라고 하여 이밥이라 불렀습니다. 항상 정책을 만들 때에는 무엇이 더 공정한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국민과 사회에 더 이로운가를 따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결국 한정되게 주어진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이용하여 귀족들의 기득권을 누르는 동시에 자신의 대업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정책은 사회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나 부작용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개성을 비롯한 이북 지역에서는 흰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성계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